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초등 입학에 관해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 입학 안내는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생활도 다수의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소한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달리 학교에서는 이제 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피해를 입은 아이 입장에서 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건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해를 한 학생, 그런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폭력자치위원회 하면 너무 거창하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고학년 위주로 조금 거칠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 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고학년보다 저학년의 발생 빈도가 훨씬 더 많은 게 경향입니다. 왜 이럴까 생각했더니요. 사실 고학년은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한 이제 조심하거나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학년은 많은 경험도 없고 정보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게 허용되는 줄 알고 했다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까지 봉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면 1학년이라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다면 전학조치까지 내려지는 것도 보았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부푼 꿈을 안고 학교에 입학했는데 한 학기도 지나지 않아서 전학조치가 내려서 불가피하게 그 학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아이들에게는 많이 상처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조금 자세히 이 사안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행동하고 학교에서 행동하고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도 어떻게 지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폭력은 쓰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폭력이라고 하면 아이를 때려서 얼굴에 멍이 들거나 이가 부러지거나 넘어져서 이가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폭력이 아닙니다. 사소하게 이유 없이 건들거나 밀거나 때리는 경우 여기다가 폭력적인 말도 해당됩니다. 아이들이 너 가서 죽어 이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사소하게 얼라리 껄라리 하고 놀리는 거, 그게 한 번은 폭력적인 언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 번을 걸쳐서 지속적으로 그 아이에게 가해지면 이 아이는 폭력적인 아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폭력이 허용되는 범위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도 이유 없이 허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학습 활동을 통해서 손을 잡거나 체육활동 등에서 공을 던지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이유 없이 상대방 동의 없이 행동하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사소하게 내가 기분 나빠서 툭툭 치고 가고 제가 만만해 보여서 괴롭히거나 하는 행동들,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은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친구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친구는 울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멀뚱멀뚱 쳐다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어서 선생님이 가서 왜 그랬니? 그러면 제가 나를 밀었어요, 때렸어요 하는데 그 친구는 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못 봤어요. 안 보였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하면서 엉뚱한 표정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꼭 가정에서도 지도해야 됩니다. 내가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상대방이 아프거나 힘들어하고 그러면 사과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왜 했는지를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학생이 했다고 꼭 사과를 하고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쯤은 사실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거나 훈육하고 넘어갑니다. 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서 피해를 받은 학생에게 가해한 학생 보고 부모님께서 전화해서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인데요. 이런 경우 선생님께서
문제 상황을 일으킨 아이 부모님께 사과를 하라 그러면 이런 것도 사과해야 되냐고, 이렇게 사소한 행동까지 선생님 너무 예민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라도 사과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아이가 행동한 것이 묵인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행동이 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과하고, 그 아이에게 이러한 행동은 네가 나쁜 의도를 가지 않고 했어도 그 친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이런 행동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아까 심하게는 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려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 말고도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주먹질을 하거나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경우는 폭력적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데요. 말로 상대방을 욕하거나 괴롭히거나 뭐 수시로 그 아이가 기분 나쁘도록 말을 하는 경우도 폭력적인 행동에 들어간다는 거죠. 요즘에는 SNS상에서 그 폭력적인 그 언행들이 주고받으면서 크게 문제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불미스러운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꼭 SNS상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 상대방을 가해하거나 속상하거나 억울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꼭 알아야 되고요. 또 이제 피해를 받는 학생 입장에서도요, 이런 행동을 뭐 그냥 나만 참으면 되지 하고 참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럴 때 내가 기분 나쁘고 이런 건 싫었다는 걸 분명히 그 아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야 되고요. 자기 아이 선에서 이게 힘들면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물론 교실 환경의 모든 것들을 담임선생님이 꿰뚫고 있겠지만,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가 볼 수 없을 때 모르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서 저 아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넘어졌고요, 속상했고요, 이런 거를 얘기해서 선생님이 반드시 교육적 차원에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남자놈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사소하게 울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는데요. 그건 성별을 떠나서 아이가 참으라고 하는 부분도 상대방에 대해서 교육적이지 못하고요. 또 때리는 아이도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살짝 건드렸는데 뭐 이렇게 유난을 떤다고 말할 부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켜본다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게도 교육적인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그때에 맞는 교육적 지도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부모님께서는 어떤 부분도 상대방을 건들거나 말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이들에게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고요. 일어나더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행동 하나하나는 사실 학교의 행동만으로만 이게 교육적 차원에서 다뤄질 부분도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아이가 하는 행동은 패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부모님께서는 허용하는데 학교에서는 허용 안 하면 아이들이 약간 괴리감을 느끼고요. 뭐가 옳은지 사실 편한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뭐 동생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이런 행동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요. 집에서는 허용하는 데는 학교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만 괜히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은 왜 나만 혼내켜요 하면서 가정에서 돌아가고 피해를 받은 아이와 함께 선생님이 교육적 지도한 거는 빼놓고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훈육받은 그 내용만 가지고 억울함을 토로해서 부모님이 사소한 오해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아이의 말을 듣고 의문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면 부모님께서는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선생님에 대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오해가 오해를 낳는 소지가 많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담임선생님께 연락해서 상세한 상황 파악과 함께 아이를 지도해 주시는 것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훈육을 해도요, 안 되는 아이는 선생님께서 아마도 부모님께 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부모님께서는 내 아이의 바른 행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왜 내 아이를 이래라 저래라 해? 별것도 아닌 행동 가지고 선생님이 참 마음에 들지 않네 하면서 아이 앞에서 선생님이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벌어지면 이 아이는 결코 교육적으로 선생님이 지도할 수 없는 아이가 된답니다.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선생님 말을 아이가 따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칠은 행동을 하거나 정말 아나무인격으로 아이가 뭐 중학년 이상 가는 경우 정말 학급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모님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요. 부모님 또한 아이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좀 의문이 나가는 상황도 많이 보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생각과 나름대로 교육 철학도 있으시겠지만 학교가 모두 함께 생활하는 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개인적인 것보다 공동체 생활에 맞는 규칙에 따를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